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해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 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번외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재벌 총수 가족들의 갑질 의혹이 이거 어디까지는 직무상정 의혹인데 네. SK그룹으로 번졌다고요? 이쯤 되면 뭐 이제 재벌 저격 방송 아니냐 네. 그런 얘기 또 들만한데 어차피 뭐 우리 재벌 그룹에서 광고 안 주니까요. 네. 예, 뭐 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까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까다 보면은 광고가 네. 들어올 때 있다. 그럼 그만해달라고. 그렇죠, 맞아요. 원래 그런 관계예요, 사실은. 물고 뜯는 관계죠. 네. 그래요? 최태원 회장의 신경이나 부인, 쓰나요? 아니요, 신경 쓰게 만들 거예요. 네? 최태원 네. 회장의 부인 노소영 씨가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주장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주장이 엄청 구체적이고 네. 사실은 한 명의 주장이 아니라 여러 명의 주장이 나온 거라서 네. 이 그 주장의 신빙성도 사실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네네. 왜냐하면 이미 내부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 네. 특히 이제 뭐 이명희 씨 그 대한항공의 이명희 씨도 그렇지만 예. 이제 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높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잘하고 네. 교양 있게 행동하시는데 네. 특히 이제 매연과 관련된 이런 것들 너무 싫어하시고 네. 본인이 싫어하는 특정 상황이 되면 네.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제 이런 행동을 하신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SK 일가의 노소영 나비센터 관장 갑질 의혹입니다. 지난 19일 한겨레는 노 관장 갑질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는 노소영 관장의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기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 내용입니다. 한 네. 전직 운전기사는요. 차량에 둔 껌과 휴지가 다 떨어지면 운전석 쪽으로 휴지 상자와 껌통을 던졌다. 네. 또 차가 막힐 때면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느냐 이런 예. 폭언을 일삼았다고 하고요. 또 다른 운전기사는 교통체증 때 욕을 먹지 않으려고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기도 했다. 네. 그러니까 교통체증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딸이라서 그런가 봐. 네, 그리고 노 씨를 지상이 아닌 지하 주차장에 내려줬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예. 이건 이제 지상 주차장 가서 내가 이제 의전 받으면서 내려야 되는데 네. 그걸 못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졌다는 게 결격 사유를 하면서 해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운전기사 중에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차량에 그냥 키 꽂아둔 채로 스스로 그냥 그만둔 경우까지 있었대요. 네. 그렇죠. 이 정도의 구체적 진술이 여러 명한테 나오는 거 보면 갑질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늘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룹 차원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고 사실 무근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약간 이명희 씨 사태하고 그 온도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실제로 이 노소영 씨를 취재한 몇몇의 기자들에 따르면 그럴 만한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이 조금 있었다고 하니 그래서 보도를 할 때도 한겨레의 보도라고 우리가 인용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겠죠.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근데, 그 박영식 변호사가 이 여성분의 네. 노소영 씨 그렇더라고요. 대리인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잘 아는데 이제 대리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이제 이혼 소송 지금 진행 중이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흘러나가는 얘기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 소송을 할 때는 상대방이 유책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혼 사유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최태원 회장이 바람 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혼외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원칙적으로는 유책 배우자가 바로 최태원 회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최태원 회장이 그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받아들여지지 당연히 않겠죠. 네. 근데 만약에 노소영 씨 측에서도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나온다면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서로 간의 유책 배우자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연막 쳤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쪽에서 이제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게 바로 네네. 왜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렇죠.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거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네네네.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거는 푼 거다. 뭐 이런 얘기 좀 계속 하는 거죠. 뭉게 구름 피듯이 이런 보도가 나오게끔
입지를 좀 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쨌든 이 구체적인 진술들을 다 조작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진술이 나온 시점 자체가 지금 애매한 그 부분이 4조 있겠죠. 원대 그 재산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의 전략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근데 어쨌든 뭐 분들이 전략이든 있는 거죠. 뭐든 간에 네. 이런 식의 행동이 사실이었다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SK그룹이 아트센터 나비 이분이 이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네. 이것도 부당 편법 지원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바로 이제 아트센터 나비 소속 비서와 운전기사 급여를 회사에서 대줬다는 거거든요. 아트센터 나비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뭐 무슨 법률적 문제가 또 생기겠죠. 배임인가요? 업무상 배임이나 뭐 횡령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서요. 네. 이것도 역시 되게 한진이랑 익숙하다. 횡령배임은 원래 한진이가 봐요. 보면 한진이가 다 필리핀 재벌은 도우미들한테 원래 그렇게 하나 그 급여 주는 것도 연수생이란 이름으로 회사에서 줬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네.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절대 안 쓰는구나. 왜 참. 자기 돈은 안 써도 되니까 안 썼어요. 아니, 잘 사는데 그렇게 돈이 아깝군요. 그러니까 있는 돈을 사람들이 좀 더하다는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지. 그치. 가져봐요 한 번이라도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한번. 일단 금수저 갖고 아들들. 나서 그때 가서 한번 이런 고민해봤으면 그래요, 좋겠네요. 그래요. 뭐 근데 네. 어쨌든 추가 폭로 내용을 좀 더 보면 노 관장님이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운행 중인 4차선 도로에서 내리라고 한 뒤 가버린 적이 여러 번 있다라는 게 또 하나 세상에, 있고요. 웬일이에요. 기분이 나쁘면 이거는 도로교통법상 굉장히 그렇죠. 위험한 행위 아닙니까? 네. 도로교통법상으로만 위험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도 위험합니다. 아니 이제 법적으로 좀 여쭤보자면 4차선에 사람을 내리게 하고 4차선 도로에 네네네. 4차선 이러고 도로라고 가버리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무단 횡령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기분이 나쁘면 사무실 문을 걷어차기 일쑤고 해외 출장 갔는데 화를 내면서 먼저 귀국하라고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아이고 본인이 면접 본 기사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마음에 안 든다면서 해고 이렇게 말하면서 잘랐다. 10분도 네. 안 돼가지고. 네네네. 또 그런 일이 하도 자주 있어서 네. 새로 채용된 기사님들을 보고 나비 직원들끼리 내기를 했단다.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저 얼굴은 관장님이 좋아하지 않는 얼굴인데 얼마나 갈까? 이런 식으로 얼굴 가지고 내기했다는 정말 이게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아무나 이게 괜찮습니다. 얼마나 저는 아무나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운전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거 잘생기면 부담스러워. 예, 이거 예. 사실은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이혼 소송을 우리 노변께서 짚어주셨지만 이런 폭로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전직 운전기사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없는 말을 했을 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리고 만약에 소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일 때 얘기를 해야지 뭔가 같이 해서 이게 시정이 되고 만약에 노소영 관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져야 뭔가 검찰 수사도 잘 될 것 같고 해서 네. 지금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미투가 시작되고 나서 운동으로 번지는 것처럼 지금 이 갑질 고발도 어떻게 보면 운동처럼 돼서 갑질을 용기 있게 고백해도 뭔가 사회적으로 될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폭로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네.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오로지 정말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노소영 씨와 최태원 씨의 이혼 사이에 껴서 노소영 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 기사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이걸 보려면은 금전거래 같은 게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근데 맞아요. 만약에 금전거래 같은 건 하나도 없다. 없다. 깨끗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남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한 셈이 돼버리는데 그렇죠. 과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잖아요. 명예훼손죄로 맞아요. 고소당하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사실은 돈을 줬어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현금으로 이렇게 안 남겨주면 되니까. 저기 이명희 그분도 현금으로 막 1억씩 세 번에 제한하고, 나눠서 주고. 주고 그러니까 폭로할지도 모르니까 네. 너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네. 각서 쓰고 1억 받아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럼 계좌번호로 떳떳하게 회사로 이렇게 해서 달라. 네. 그랬더니 아니 회사 계좌에서 못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현금으로 현금으로 줬다는 여러 번 거예요. 갖다 주는 입막음하려고. 1억 5천이었어요 그건. 그러니까 1억 5천이나 돼요? 노소영 관장하고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의 첫 공판은 7월 6일에. 이게 원래 그냥 계속해서 상대방이 이 소장을 수령하지 않다가 네. 엄청나게 오랜만에 지금 소장 수령한 거잖아요. 네.
지금 아마 6개월 정도 있다가 받은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첫 공판이 이제 열리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이 기회예요. 이거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예.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혼을 성사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해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귀책 사유는 최태원 회장에게 현재 있다고 뭐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 일단 노소영 관장의 갑질 의혹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사실상 이렇게 바라지 않는 그때 그러니까 그 보도였나 제가 어떤 기사 바라지 않으니까 당연히 소장 수령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혼외자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했었던 걸로 알려져 근데 있죠. 어쨌든 간에 소장이 이제 접수가 되면 네. 계속 안 받을 수는 없고 당연히 받고 대신에 이거는 당신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 가야 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재산은 모두 다 내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원칙은. 네네네. 제가 이혼 그 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문인 두 가지를 등록이 돼 있어요. 가사 전문하고 부동산 전문하고. 원래는 건설도 같이 있었었는데 네. 예, 제가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고 특히 큰 건설회사가 나한테 사건 안 맡기는 관계로 일단 뺐습니다.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건설회사는 되게 사실은 좀 자잘자잘하게 힘든 사건들이 많은데 그거 내가 철학이 너무 피곤하고 갑자기 이런 우리 거다, 조영희 이런 거는. 변호사님의 네. 프로필을 네. 예, 가사 여러 개 전문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그 아까 말한 쟁점 유책 배우자인 최태원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냐 네. 또 하나는 최태원 회장의 자산이 4조 7천억 원이라는데 네. 이 중에 얼마나 재산 분할로 우리 이 노소영 씨가 가져갈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유책 배우자로 완전히 인정되면 어쨌든 위자료? 무슨 위자료? 위자료도 또 많이 금액도 줘야 좀 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네. 근데 50%를 딱 가져갈 수는 그런 확률이 좀 적죠? 아니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재산 분할이 사실 둘이서 서로 같이 그 쌓아 올린 재산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전에 이우재 삼성 그 전자 사장 네. 고문인가요? 네네네네네. 그분하고 그 딸님 이부진 씨, 네. 예, 이부진 씨하고 이제 이혼 소송 할 때도 이우재 씨 측에서 원래는 처음에 계속 이혼 안 한다고 버티다가 네. 다음에는 재산 분할 그러면 엄청나게 달라라고 또 이제 하다가 네네. 결국 1심에서는 거의 인정 안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우재가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게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이부진 없다. 재산 증식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관리에도. 그래서 그러니까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네. 사실은 그 이우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신데렐라를 모신 왕자님으로서 들어갔을 뿐이지 네. 실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 안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르죠. 노소영 씨하고 최태원 회장 간의 관계는 완전 다르죠. 왜 달라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뭐 KT 관련해서나 바로 여러 가지로 그거죠. SK 그룹을 부흥시키게 한 여러 가지 힘을 썼다라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있죠. 당시에 SK그룹은 선경이었죠. 선경. 예. 선경이라고 하는 회사는 상당히 좀 물론 뭐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지만 교복업체 뭐 이런 예, 거 예.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는데 이제 노소영 씨의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예. 모든 그런 걸 다 일감도 몰아주고 예. 기간 산업으로 키워주고 그래서 유공 이런 그 기름, 화학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면서 사실 현재 SK가 된 거 아니냐. 네. 네. 그리고 통신까지 다 갔잖아요. 사실은 근데 SK텔레콤이 그쵸. 그게 거의 지금의 SK를 그렇죠. 있게 한 주역과 다르지 않고. 네. 근데 만약에 그거를 법적으로 규명한다면 그거 또 어떻게 규명하냐 근데. 노태우 전 그게 대통령이 어려워요. 그게. 부당하게 그걸 줬다라는 거니까 그런 특혜나 이런 그거는 거를 형사적인 거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네. 쓸 거고. 하긴 네. 그렇네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아버지 노소영 씨의 아버지가 그런 식의 도움을 주어서 이 재산이 증식이 되었다. 그럼 그거를 과연 노소영 노소영 씨가 씨가 재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거냐. 걸로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근데 그건 이제 친정 부모가 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니까 네. 좀 가능성이 있죠. 이제 문제는 아주 처음에는 작은 돈이나 작은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일 텐데 네. 이것을 현재까지 키워나간 거는 뭐예요? 이 회사를 키워나간 이 최태원 씨의 능력이 아니냐. 예. 내지는 최태원 씨가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는 전부 다 뭐예요? 주식회사잖아요. 개인 회사가 아니라. 네. 주식회사는 또 주주들의 또 이 노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최고 경영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한 노력을 예. 오로지 처음에 쌈짓돈을 조금 뭐 제공했다든가 처음에 좀 기회를 주었다는 것만 가지고 예. 이 사람들한테 50%라고 하는 걸 다 또 인정해달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저기 가사노동 어떻게 되나요? 근데 가사노동은 뭐 아주머니들이 하셨습니다 이러겠지 또. 뒷받침하는 어떤 서포트 뭐 이런 걸로 어쨌든 일남 이녀였나요? 그렇죠. 일남 자식도 키우고 그랬으니까. 키우고 다 그런 부분도 했는데. 네. 어쨌든 근데 최태원 회장은 결국 혼외자가 생기면서 네. 이제 그 아이를 호적에 우리가 말하는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기 위해서 네. 이 소송을 감행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일부러 신문에 흘린 거잖아요. 세계일보였나요? 그 당시? 네네, 그때는 편지를 그렇죠. 보냈나 그랬죠. 편지. 근데 그 문제는 편지를 왜 보내냐? 나는 그러니까. 그 사건 터졌을 때 딱 두 가지를 느꼈어요. 편지를 보낸 거를 보고요. 최태원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네. 참 살기 싫었나 보다. 첫 번째 그 생각도 했고. 노관장이랑. 이제 두 번째로는 그래도 참 로맨티스트다. 이게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노관장님 이걸 안 들으셔야 될 텐데. 아니 이거는 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인데 네.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최태원 씨가 최태원 회장이 지난번에 구치소도 수감됐었고 이제 옥고를 치르고 나온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일이 터진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여성분은 워낙 전면에 내세우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크게 떠벌린 이유는 네. 본인이 어쨌든 그 새롭게 만난 사람과 관계를 공식화시키면서 좀 뭔가 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예. 그리고 뭐 딸도. 권리를 조금 뭔가 좀 주고 싶었다. 이런 거였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 사람이 잃을 게 상당히 많은 사람인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사랑이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예. 과연 네,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난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근데-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만약 그렇게 해도 잃을 게 많다 하더라도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니 먹고 사는 데는 자기 좋아하는 새 가정하고 먹고 사는 데는 아이, 돈이 근데 많아요. 또 가져보지 않으면 몰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어. 그런가? 그리고 우리가 바람을 펴도 잃을 게 많은 사람하고 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크게 얘기했다. 되게 동감하는 것 같아. 너무 공감하면서 얘기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사건에서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네네. 100억을 가진 부자나 예. 1000억을 사저를 가진 부자나 네. 쓰는 건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최태원 회장이 자기가 만약에 사조를 가지고 있다 쳐봐요. 예. 그거 전부 다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물론 부동산도 있겠지만. 음. 그러면은 그거 그냥 띄워준다고 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신문에 숫자상으로는 팍 줄어든 것처럼 느끼겠지만 자기 생활 자체가 달라질까? 그쵸. 크게 달라질 게 없겠죠.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주식 지분이 또 좀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경영권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예.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예. 사실은 뭐 2조가 없어지든 2조가 있든 예. 그렇게까지 본인의 생활에 영향 안 미쳐서 이분이 좀 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맞아요.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소중을 모르고 저는 우리한테 좀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심리학도 전문이시니까 그런 어떤 내재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마 결과가 이미 나왔을 수 있는데 우리 또 단골 손님이잖아요. 우리 이명희 씨. 아하. 이명희 씨가 이번 좀 다른 혐의예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죠? 그렇죠. 네. 요거 때문에 지금 구속 저희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결과 나왔을 거예요. 요거 한번 노변께서 노변이 뭐라고 할지 다 알 것 같아요. 기각이다. 뭐라 그래? 기각이라고 하실 거죠. 기각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현재 이 사건은 네. 그 가사도우미를 사실은 그냥 불법으로 고용했냐 안 했냐가 핵심이잖아요. 지시했냐 안 했냐 이런 것도 이번에 있죠. 그 이명희 씨 그 YTN에서 나온 뭐 그런 영상이라던가 예. 뭐 50번이나 욕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런 때리고 거, 이런 거. 내지는 뭐 1억 5천 주고 합의하려고 했던 거, 예. 이런 것들은 폭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혐의인 것이지. 예. 게다가 그것도 시효도 다 지난 거다라고 얘기가 또 있는데 네. 내가 보기엔 안 지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네. 그런데 이번에 이 그 필리핀 도우미 미립국 관련된 거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 쪽에서 사실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건데 예. 이게 3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네.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예. 그 사람을 구속시킨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네, 거의 없죠. 네네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폭행은 갑질이라는 것 내지는 상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게 많지만 네. 그것하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번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 문제는 네. 사실은 이 사람이 도망가겠어요 어디?
또 증거인멸도 이미 필리핀 도민들 다 이미 외국 가버렸잖아.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미 또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 해가지고 뭐 회사 이메일 이런 것도 뭐 찾아내고 네, 증거인멸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을 구속시키겠어요? 그럼 앞에 영장은 사실 오히려 구속 원래 앞에 거가 시켰어야 되는 건데 당연하죠. 그거가 기각된 상황에서 그때 이제 지금 분노 조절 카드 때문에 뭐 그렇게 되고 합의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럴 만한 영장까지 사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영장까지 청구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 네네네. 이런 얘기였다는 거잖아요. 앞에 걸 다시 청구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근데 앞에 거 다시 청구할 수 없어요. 이미 너무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혐의점이나 맥락을 잘 짚어보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을 왜 구속하지 않는 거야? 라는 어떤 그냥 분노 섞인 그런 투정 정도로만 바라본다면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 법 감정으로 보면 구속 당연히 그렇죠. 해야죠. 여러 번 해야죠. 근데 지금 청구된 명목으로는 네. 사실상 법적으로 봤을 때 구속 요건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그런 지난번에 말씀이신 거죠? 그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한다고 화나가지고 때린 사람만 억울한 거지. 그 사람은 진짜 한 대 구속되고 때리고 그 사람은 한 대 때리고 구속되고 이제 뭐 우리 이명희 씨는 분노 조절 장애 소견서 예. 네, 소견서를 그 뭐 경찰이 제출하면서 진짜 거기 병원 가서 그거 진단 받았는지 무슨 CCTV도 막 보고 막 그렇죠. 그랬다는데 왜냐면 되게 열심히 또 했다는데 또 가짜로 진단서를 네. 그 병원에 가보지도 않고 또 직원 시켜가지고 막 그냥 그러니까. 가라로 만들어 왔나. 네. 그것 때문에 확인하러 이제 쫓아다녔다는 건데 네. 실제로는 가서 또 왔을 거예요. 당연히 변호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 당연히 그런 경찰이 그렇게 할 걸 알고 네. 사모님 가셔야 됩니다. 그냥 말해놨으니까 가세요. 이랬을 까지. 요거 하나 짚어보면 어때요?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달라요? 소견서랑 진단서는 뭐 거의 비슷해요? 뭐 법원 입장에서 특별하게 그 차이를 느끼진 않아요. 단지 아.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소견서는 그냥 잠정적인 정도, 가능성 그런 소견이 정도이기 의심된 때문에 뭐, 그걸 명확하게 보지 않고 추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진단서는 이제 확정적인 진단을 내리는 걸로 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무게는 당연히 진단서에 가지만 네. 우리가 법원에다가 뭐 재판 관련해서 서면을 낼 때, 서류 낼 때 네. 의사 소견이 이렇게 났다고 해서 그거는 효과가 없고 뭐 진단서가 났다 해서 효과가 없고 이렇게 보진 않아요. 다만 소견이 났는데 나중에 바뀌어서 뭐 이거는 사실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다. 네. 이거는 사실 확정적이 아니니까 믿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상대방 변호사들이 주장하죠. 아, 그래서 제가 그 상대방의 논리를 어디서 주워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워들었나. 제출한 거는 소견서다. 소견서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으로 소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너무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이거 받아준 거다. 우리는 진단서를 갖고 와야지 좀 더 확정적인 거지. 소견서는 사실은 꼭 의사가 완전히 책임지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렇지. 거죠. 나 소견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이 사건 다 끝나고 나면 그거 소견이 잘못된 거였으니까 우리는 네. 정상이에요 이럴 수도 있죠. 아, 아이, 참. 왜냐면 그렇죠. 자기가 만약에 정말 분노조절 장애라고 하는 걸 스스로 느꼈다면 이 사람이 지금 70 몇 살인데 70 몇 살 아니에요? 70살인가? 네. 그 나이 될 그러니까요. 때까지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봤다가 갑자기 이 사건 때문에 가서 진단을 받아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 그런 것도 있나요? 원래 어떤 그거는 사람들한테는 원래 그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거고.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얘기에 의하면 네. 이 사람은 사실은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이기 때문에 네. 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네. 뭐 왜냐면 너무 높으신 분들한테는 절대 화가 안 나.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일상생활이 다 막 분노해야 되는데 아닌 데서는 아이, 참. 네. 아니면 높으신 분들이 이 사람을 화나게 안 하나? 아니 근데 그러면 반대로 기사님들이 화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기사님들이 그렇죠. 건든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순진하게 참나. 자꾸 물어봐요. 우리 불편하게. 우리도 힘들어요. 아니 근데 저 죄송한데 그 우리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게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네. 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소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연기하라고 코칭해주는 분도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 코칭도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지만 실제 그 의사들한테 가서 물어봐봐요. 그렇게 연기한다고 우리가 연기하는 걸 못 잡아내겠니?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연기해서 뭐 그런 진단이 나왔어도 네. 나는 속았다. 이거를 스스로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진짜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왜 그렇게 궁금했어요, 그게? 아니 되게 진지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 네. 아니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막 그런 빠져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코칭하는 경우도 있겠죠, 더러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이명희 씨 그 새로 입수된 영상 보면은 네. 안국동 지압에서 나 오늘 지압 몇 시 갔으니 제대로 이 개 XX야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삐삐 처리해야 되겠죠. 네. 그건 다. 그래 정말. 중요한 행사도 없는데 왜 넥타이를 맸냐? 넥타이 풀러라. 너무 사소한 사연들이에요. 이게. 아니 근데 이거 나 뉴스에서 이거 나올 때 야 진짜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가요? 고급스러운 바닥 거실로 나온 이명희 씨가 수행기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대뜸 일정을 확인하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내뱉습니다. 안국동 지압해서 내 오늘 지압 몇 시에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이 개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 이 씨가 다짜고짜 트집을 잡으며 수행기사의 개인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순간 갑자기 비명이 들립니다. 수행기사는 당시 이 씨가 느닷없이 허벅지를 걷어찼다고 말합니다. 개인 전화 부셔버려? 왜 개인 전화? 왜 일할 때 올라올 때 개인 전화 들고 와? 왜 개인 전화 놓고 야? 이거는 일할 때. 이후 20분 가까이 50차례 넘게 이 씨의 욕설과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없는데 왜 넥타이 매고? 왜 넥타이? 아침 일할 때 넥타이 풀러? 너 어따라? 또 오늘 사람 처벌 취업할 거야. 한때 이 씨의 수행기사로 일했던 A 씨는 욕설은 일상이었고 폭행을 당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맞아요. 이막 하면서 아, 하는 게 이거 자주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짜증을 너무 이제 내가 짜증이 나. 그러니까 이제 듣다 그 목소리 톤도 조금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톤 아니에요? 짜증이 근데 가득 그걸 담겨 있는 변조시킨 거 너무 아니에요? 그 힘들어. 음성들은 전부 다? 그건 실제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아니라? 그럼 아니 근데 여기서 나온 이 기사에서 YTN 단독 보도였죠? 네, 네. YTN 단독 보도에서 나왔던 이명희 씨에 대한 보도는 실제 음성 변조를 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조한 것들하고 다 똑같이 목소리가 생겼죠? 약간 처음에 목소리가 그 변조한 것처럼 약간 하이톤이라 그럴까? 기사 나올 때 다 그랬잖아요. 네. 그 조현민 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목소리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또 아니, 그러니까 조연아 아마 변조가 이 부분은 아마 이 기사 목소리나 다른 사람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변조하면서 그게 이명희 씨 목소리도 변조된 효과가 난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 보호해야 되니까 아니, 뭐 그럴 수 거기에 있죠. 나오는 다른 목소리를. 근데 조연아 씨도 끝내주잖아요. 조연아 조연아 씨도 씨는 그래요, 자기 맞아요. 남편을 감시했나 봐. 그러니까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운전기사가 다 자기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날 점심 일정을 누구랑 어디서 뭘 먹는지를 안 말해줬다고 그렇게 화를 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남이 먹는 걸 뭐 신경을 쓰고 남편이 바람 폈나? 저희가 한번 친하면 물어볼 텐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한번 그건 좀 취재 좀 뭐 한번 해봐야죠. 재벌분들이 근데 네. 참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우리가 그런 걸로서는 어쨌든 이겼어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이긴 없네 거야? 가오가 없. 상대적으로 행복해. 야, 아유 참.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요? 돈도 없고 가오도 없는 가오는 없는 인생이긴 것 합니다. 같은데 가오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아무튼 저희는 재벌 갑질을 지적하는 방송이 아니라는 점. 뭐 사실 이런 예, 기사들이 워낙에 난 지적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지적해야지 그 뭐해요 우리가 우리 존재 의의를 말해봐요. 우리 존재 의미는 유산과 상속 법적 상식을, 증여에 대해서 예, 법률 상식을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아름답고 방송이죠. 행복하게 생테크하는 방법. 네네. 생테크라고 들어보셨는지라고 이제 간접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자, 네. 어찌됐든 다른 기업들도 워낙에 자신들의 갑질을 좀 돌아보는 그런 보도였는데 반성을 잘 안 해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뭐 또 어떤 기업에서 어떤 갑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시해 보도록 하고요.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번외편은 최근 이슈되는 문제들의 법률적인 부분들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이명희 씨 감사하고요. 단골손님이시죠. 네. 조연아 씨 감사합니다. 조현민 씨도 감사드리고요. 대한항공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나는 대한항공 문제도 조금 노조들이 지금 현재 와해되어 있다 고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사실 그런 나는 얘기 있죠. 초창기 때 그 회사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노조 내지는 직원들 내부적으로 의견이 많이 갈린다는 거예요. 초창기 때 막 맞아요. 가면 쓰고서 서로 간에 이제 박창진 사무장 중심으로 해서 물러나라 했는데 네. 그게 그렇게 물러나라 해서 정말 물러났으면은 이게 또 해결됐을 텐데 네.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항공 사람들이 또 내부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 매출 떨어지는 게 네. 우리한테 누구 도움이 좋은 되냐. 거냐. 이거 그만해라 이런 얘기 많이 나왔고 네. 그래서 서로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박창진 사무장을 또 노조원에서 제명도 시켰다고 좀 맞아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게 아마 이게 직업적 특성인 것 같아.
대한항공 사람들이 전부 다 되게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남의 이렇게 기분이나 보수적이다. 이런 거를 조금 다 맞춰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네. 이렇게 항상 서비스를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습관이 되니까 네. 이렇게 힘들게 나가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착한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속담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적절하지 않을 수도 긴 있어요. 병에 효자 없다고 효자 없다? 긴 기간 그렇게 자기네 본인들도 이제 사실 월급이나 이런 거에 타격이 오게 되잖아요. 이제 뭐 보너스도 안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분열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뿌리 뽑자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네. 나 당장 애 대학 보내야 되는데. 근데 나 그거는 이번에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막 나뉘는 거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뭐 파업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 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계속 다른 회사 노조들은 얼마나 좀 강경 투쟁하는 사람들이 경영진들이 많이 메시지를 있는데요. 흘리겠죠. 이번에 우리가 2분기 매출이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게 약하다는 그런 식으로 거지. 약화시키는 그 메시지들을 아마 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풀겠죠. 근데 그런 전략적으로. 일은 다른 회사 노조들은 안 그러냐는 거죠. 그렇죠. 다른 회사 다 마찬가지겠지. 근데 그래요. 예를 들면 Y10 같은 경우도 기자 그 분들이 파업했잖아요. 네. 3, 4개월 동안 내내 기사를 정말 취재를 안 하고 파업하니까 그동안 돈 한 푼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시 복귀해도 한두 달은 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두 경험하면서도 그냥 겪으면서도 그냥 끝까지 투쟁해가지고 얻어낸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언론사 파업은 또 여러 가지로 또 다른 특성이 또 있죠. 예, 뭐 얘기들을 할 수가 우리 있겠지만 김중현 씨 괜한 얘기했네요. 사과하세요. 그러네요. 예, 사과하겠습니다. 아니 사과할 건 없는데 그냥 나는 그분들이 너무 착해서 좀 그런 일도 좀 부작용으로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냥 늘 물어보는 생각하지만 거예요. 투쟁하면 투쟁할 수도 없고 쟁취할 수도 없다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착해요? 본인도 착하잖아. 저는 이렇게 전 되게 착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착하잖아요, 엄청나게. 자, 그래요.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런 소소한 얘기를 번외편에서 주고받고 있습니다. 또 사벌갑질 의혹을 네네네네.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기사 좀 그만 보고 싶습니다. 이런 네.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다음 번외편에서는 또 다른 이슈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탈탈 털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연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팟빵 파티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해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